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K드라마가 전세계에 알려지는가란 제목의 일본 미디어 블랑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창기역부터 김부장, 오싹한 연애, 동궁까지 계속해서 히트작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모처럼 K드라마가 순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왜 미드와 일본 애니보다 K드라마가 순위에 오르기 힘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에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 생략합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운 나라였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1, 2년 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에 갔다 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일본을 따라가더니 이제는 전세계 누가 봐도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어떤 시각은 한국을 더 위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류의 막강한 파워로 인해서 K영화 드라마 산업은 이제 일본도 부러워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한참 시작할 때 일본 언론이 바라보는 한류는 한국이 많이 발전했네, 그래도 아직은 일본이 위야, 이런 식의 거만한 투의 기사가 주류였다면, 2010년대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메가히트작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일본 미디어는 한류 분석에 진심을 다했지만 매번 분석은 하나, 정부의 지원이란 엉뚱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런 일본의 시각은 일본도 정부가 막강한 지원을 하면 다시 일본 문화의 융성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쿨재팬이란 정부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 정책은 완전 실패했고 몇천억의 돈만 공중에 날려버리고 올해 그 정책은 종료되었습니다.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류를 이겨야 된다는 단순한 정신승리로 문제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좋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자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가져와 발전시켜 K-팝을 키웠고, 일본의 드라마 영화의 장점들만 가져와 K-드라마 영화에 녹여내서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의 장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장점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의 언론들은 약간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한국의 드라마를 배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국 미디어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도 그 미디어 행사에서 이루어진 한국 제작자들의 인터뷰 기사인데,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면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공중파 방송국이 주도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공중파 방송의 폐해였던 방송국 PD의 막강한 권력과 후원 기업의 막강한 입김이 아직도 일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베이스에 깔린 시스템 적폐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 미디어가 한국을 따라잡기엔 현실에선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가 몰랐던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자들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어필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중간중간 티가 나긴 합니다. 각서라고 바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뉴 언록 2016년 일본 정상회의 패널 디스커션에서 한국의 유력 영상기업 4개사가 밝힌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비결은 감정 묘사의 강점, 선진기술 융합, IP 다각화이며 향후 한일 공동 제작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공동 창작으로 진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영상 비즈니스 미디어 블랑의 최신 리포트에 생생하게 담긴 한국 제작자들의 핵심 강점과 한일 협업의 미래 전망을 자연스럽게 분석해 드립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유녹 2026년 인 재팬 서밋이 지난 7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히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의 유력 영상 기업인 와이남 미디어, 스튜디오 이온, 이분 ENT, 위메드 등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드라마 쇼폼 3D 애니메이션의 제작 구조부터 히트작을 수익형 IP로 키워내는 비즈니스 설계, 그리고 일본과의 공동 제작 가능성까지 다채로운 주제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경쟁력으로 4개사는 크게 2가지, 바로 감정 묘사력과 기술 활용력을 꼽았습니다.
와이낫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는 약 10분 분량의 웹드라마 시장을 한국에서 개척하며 10년간 147개의 IP와 67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온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에 대해 한국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뛰어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는 리얼리티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찰력이 로맨스, 사회파, 휴먼 드라마의 강점으로 이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ENT의 김연아 대표 역시 감정과 진정성 그리고 장르를 확장해 나가는 기획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위원회 이영민 실장이 꼽은 핵심 경쟁력은 기술 활용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언리언 엔진을 도입해 대표작 아머드 사우루스를 일본 지상파에 방송하고 미국 디즈니 플러스에 유통한 스튜디오 이온은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가장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최적화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한국 기업의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드의 김용선 대표는 여성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특화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OTT의 플랫폼들이 IP를 독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 제작이라며 한일 협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민석 대표가 높이 평가한 것은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K-드라마도 이를 벤치마킹에 따라잡아야 한다라며 그 핵심 열쇠로 IP의 세분화를 꼽았습니다. 이는 IP를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을 각각 분리해 기획함으로써 비즈니스 루트를 다각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비영업권 1위를 기록한 월간 남친의 경우 넷플릭스가 모든 독점 권리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산 설계 덕분에 향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화로 확장하기에 유리한 작품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드 김용선 대표는 설립 7년 만에 9개 작품 중 7개의 작품의 IP를 직접 보유한 성과를 바탕으로 IP를 가지고 있어야만 회사도 프로듀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덤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덤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라며 애니메이션과 실사라는 두 영역이 서로 협력하며 만들어내는 컨텐츠야말로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이 IP를 공유하며 공동 개발하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IP 개발의 과제와 관련해서 스튜디오 이온의 이영민 실장은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작품 제작에 AI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대표는 가장 큰 관문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작자는 이야기와 세계관의 가능성을 보지만 투자자는 그 IP가 지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획 단계부터 시즌화, 포맷 판매, 라이선싱, 굿즈 유통까지 연결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파일럿 영상이나 팬덤의 반응 같은 작은 검증 지표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이낫 미디어는 유튜브에서 칸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쇼폼 콘텐츠로 축적한 IP를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는 멀티 장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워크플로우의 자사의 제작 에셋과 고객 데이터를 접목하여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제작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품화에도 기여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이온은 언리얼 엔진과 A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고효율, 저비용, 고품질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와 AI 기술 적용을 협의 중이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 ENT는 기획부터 2차 부가산업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정을 자사 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원작 IP의 기획과 세계관, 권리 구조는 자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 유통, 상품화, 해외 진출은 전문 파트너사들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김 대표는 수직 계열화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IP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연결해 나가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역할 분담 방식은 일본과의 공동 제작 체제와도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위메드는 대한민국 넘버원 로맨스 전문 스튜디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경찰서든 군대든 병원이든 어디서나 연애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사업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및 후지 TV 계열의 포니캐년과의 공동 제작 성과를 무기로 올해 1월에는 위메드 재팬을 설립했습니다. 와이낫 미디어는 KDDI 소개로 일본의 학원 만화를 영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학원물이라면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며 한국, 일본, 대만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바라보고 이 플랫폼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이오는 일본어로 자사의 오리지널 IP인 아머드 사우루스 킬 스테이지와 관련해 일본과의 공동 개발 및 비즈니스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캐릭터 비즈니스나 애니메이션 전개에 강점이 있는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ENT는 사랑의 안단테 시즌2, 푸드 예능 요리 삼국지,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의 공동 제작 및 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드는 단순한 한국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일본과 함께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겨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는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트리키의 인도와의 공동 제작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하며 글로벌 OTT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공동 제작이라는 말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혹자는 일본과 합작을 해서 우리 기술을 일본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의 기본적인 방송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긴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연출, 극본, 배우들의 연기는 대부분 개인적인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끼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디어 제작자들이 우리나라 IP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뭐길래부터 시작해서 주몽, 대장금으로 이어진 한국 사극 열풍이 처음 시작된 중국 내 K드라마 한류였다면 중국 대륙을 K드라마에 중독시키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드라마는 중국의 치맥 열풍을 불러온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는지는 그 당시 중국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잠깐 2015년 중국 기사를 살펴보면 400년 된 하버드 출신 외계인이 거만한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집착 열풍을 일으켰고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사들은 다른 한국 TV 프로그램 중계권을 사들이기 위해 경쟁했고 가격은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이후 중국 엔터테인먼트 규제 당국은 외국 TV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TV 방송국 프로그램의 인기 대안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TV 프로그램을 포함한 온라인 비디오는 4억 3,3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비디오 업계의 많은 내부자들은 새 지침 도입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별에서 온 그대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쿠의 국제도달 수석 이사인 슈슝치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를 주류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리즈는 2013년 12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첫 3개월 동안 25억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1990년대와 21세기 초 프렌즈처럼 환상적인 TV 시리즈입니다라고 서욱 콘텐츠 전략 책임자 관용은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만 여러 요소가 필요해요 라고 답변하는 기사가 재밌습니다. 그 당시 중국 포털의 분위기는 한국 드라마 랭킹을 발표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후 중국 정부에서는 K드라마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했지만 실패했고 급기야 2017년 초에 사드를 핑계로 한할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셈은 K드라마와 K팝을 막고 그동안 중국의 연예 산업을 성장시켜 보겠다는 것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다지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중국 연예산업은 K드라마를 계속해서 베끼기 바쁘고 중국의 자칭 C팝이라 불리는 중국 팝 또한 K팝의 아류라는 딱지만 붙어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콘텐츠와 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서 경쟁하니 절대 발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한할령 10년 차인 올해도 K드라마의 전세계 성공을 부러워하며 최근에도 중국 언론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결합해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작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끈 참교육, 동궁 등의 흥행 사례를 바탕으로 K드라마의 성공 방정식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참교육처럼 현실의 학교폭력, 계급 갈등 등 무거운 사회적 이슈를 대중적 사이다 액션 복수극 형태로 풀어내는 능력을 극찬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재미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병행하여 시청자들의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 환경과 비교했을 때 K드라마가 매번 신선한 소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으로 작가 중심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자본이나 감독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작가의 독창적인 플롯과 대본의 디테일이 훼손 없이 보장되기 때문에 매번 고품질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과거 중국 관객들이 생각했던 K드라마의 고정관념, 뻔한 로맨스, 막장 가족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진단합니다. 판타지, 스릴러, SF 크리처물, 오피스물, 오컬트 등으로 장르를 완벽히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중국 매체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 배경을 매우 정교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의 차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K드라마의 인기를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는 동시에 중국 드라마가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 특유의 감정 연출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중국 시청자들이 K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를 가족의 효, 사회적 정서 등 유교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여 중국 관객이 이질감 없이 몰입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평론가들의 한국 제작진은 감정선과 로맨스를 묘사할 때 대사, 조명, 배우의 섬세한 표정 등 디테일을 포착하는 능력이 독보적이라며 자국 콘텐츠가 가장 쉽게 모방하기 힘든 부분을 꼽습니다. 또 이 중국 매체는 동궁은 단순한 TV 드라마 수준을 넘어 화면의 프레임 하나, 도구 하나까지 거장 영화 감독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깊은 미학을 선사한다. 그러면서도 대중이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는 궁중 추리극의 반전 요소와 스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영리함을 보여준다. 예술성과 상업적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내며 글로벌 차트를 점령하는 한국 콘텐츠의 균형 감각이 진심으로 부럽다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드라마는 심의와 사전 제작 기간이 길어 대본 집행 후 방영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시장의 트렌드와 시청자의 실시간 피드백을 극에 즉각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졌다고 비교합니다. 한국은 좁은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송사 및 제작사 간의 서바이벌식 경쟁이 발생했고 이것이 작품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중국 더우반에 올라온 K드라마 동궁에 달린 댓글 반응 중 중국 드라마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은 무속신앙, 원한 맺힌 사후세계, 궁궐의 추악한 권력 암투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대담하게 그려내는데 우리 드라마는 왜 이 모양일까? 중국은 건국 이후 영물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와 검열 때문에 귀신이 나와도 결말은 무조건 인위적인 하독이나 환각으로 끝나야 하니 짜증이 납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귀신과 요괴 문화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면 뭐합니까? 창작의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작품이 넷플릭스에 릴리즈 되자마자 전세계 비영어 TV 시리즈 2위에 오르고 아시아 각국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세계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한국 조선시대의 사극 공간과 전통 무속 문화를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소비하며 열광한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에만 안주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좋다고 자화자찬할 뿐 세계 무대에서는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중국 사극들은 쓸데없이 회차를 수십 부작으로 길게 늘려 서사를 지루하게 만들고 중간에 맥락 없는 서브 플롯을 잔뜩 집어넣어 시청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한국의 동궁은 단 8부작이라는 압축적인 분량 안에 완벽한 기승전결과 쉴 새 없는 반전을 촘촘하게 채워넣어 글로벌 정주행을 유도했습니다.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K드라마의 영리하고 스피디한 포맷 기획력과 과감한 편집 기술은 우리 제작사들이 100번 배워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진에게는 수백억 원의 거액을 선뜻 투자하며 전세계 메인 배너에 걸어주고 대대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펼쳐주는 현실이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픕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가진 유능한 감독과 작가들이 분명히 많지만 플랫폼의 투자 유치는커녕 국내 규제의 벽에 부딪혀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이 전세계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와 신뢰도가 부러울 뿐입니다. 지금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보면 전세계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궁의 복선 해석글과 유쾌한 편집 영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즐기며 놀이문화로 확장해 나가는 파급력은 중국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폐쇄적인 국내 플랫폼 안에서 우리끼리 수치 조작된 데이터로 1위를 축하하는 자의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10년 전에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열풍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 내 K드라마 열풍은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전혀 식지 않은 듯합니다. 결론은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침투하는 한류 열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내 컨텐츠 산업만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과 함께 K드라마 열풍이 거의 30년 동안 끝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대만 순위를 봐도 1위 김부장, 3위 오싹한 연애, 4위 동궁, 5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8위 아파트까지 총 5개의 K 콘텐츠가 순위를 점령하고 있고 대만 최대 토종 OTT 플라이데이 인기 순위를 봐도 K 콘텐츠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만 콘텐츠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 내 K-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 얼마 전 대만 언론에서 대만에서 2026년 상반기에 가장 인기 있는 K-드라마 탑10을 발표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똑같은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대만 인터넷 실시간 K-드라마 화제성 순위에 있는 5개의 K-드라마를 살펴보면 5위는 원더풀스 독특한 스토리로 인기, 4위는 이사랑 통역되나요 영상미로 호평, 3위는 멋진 신세계 탄탄한 마니아층 형성, 2위는 21세기 대군 부인 화제성을 끌었으나 고중 논란 유발, 1위는 참교육 교육 현실과 맞물려 압도적 1위. 대만 소셜랩의 데이터를 인용한 최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K-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높은 제작 퀄리티를 바탕으로 대만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카타르시스, 참교육과 같이 학폭, 교권 붕괴 등 무거운 주제를 사적 제재 형식으로 다루어 대만 내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공감을 이끌어냈고 고품격 제작 미학을 보여준 이사랑 통역되나요처럼 탄탄한 대본과 감각적인 영상 및 세련된 스타일링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엄격해진 눈높이, 단순히 스타 캐스팅에 의존하기보다 레이디 두아 등 독창적인 장르물이나 세계관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평가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대만인들은 재미있는 것이 대부분 대만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중국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연예계를 대만 연예계와 동일시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언어의 유사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인들이 대만 드라마와 K-드라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K-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게시판에 대만인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왜 K-드라마가 C-드라마보다 선호되는 거지란 간단한 질문에 많은 대만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극, 선협 등 시대극에 관해서는 중국 드라마를 선호합니다. 현대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선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도 현대 작품들보다 선협과 무협을 더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는 중두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중두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마다 발전하는 한대와 달리 중두는 이상하게 퇴보했습니다. 한대는 회차별 스토리 연출이 정교합니다. 그래서 매해가 기억에 강력히 남습니다. 한대는 제작 시스템이 체계적입니다. 반면 중두는 대학 과제 수준까지 편차가 큽니다. 게다가 중두는 아이돌 드라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아이돌 출신으로 인해 작품의 퀄리티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드에도 아이돌 출신 배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만큼 발연기 아이돌이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중두 시장에 아이돌 출신 배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두 아이돌은 한드만큼 연기력이 늘지도 않습니다. 대본 측면에서도 한드 작가들의 대사가 훨씬 훌륭합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의 뇌리의 장면이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중대의 시청률이 아무리 잘 나와도 특정 대사를 두고 화제가 되는 경우는 한드가 훨씬 많습니다. 중대에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가 보기에도 밋밋하고 와닿지 않는 대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중국식 반어나 유머는 한드와 달리 자막이나 어조를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당수 중국 배우들은 한국 배우들에 비해 대사 전달력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물론 한국 배우 중에도 대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배우들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구수가 적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어에 쌍자음이 많다 보니 배우들이 대사를 더 정확하게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청자 입장에선 언어가 달라도 이런 차이가 무의식적으로 와닿습니다. 결국 대사가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장르를 10년 넘게 본 사람으로서 중드는 한드만큼 수작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시장의 행보를 보면 입문자 기준으로 한드는 매년 최소 10편의 인생작가, 15에서 20편의 평타 이상인 작품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열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작품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편집 과정에서 무더기로 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중두 배우들 중에도 연기를 정말 잘하거나 심지어 천재적인 배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대본과 부실한 제작 환경 때문에 이들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실정입니다. 동감합니다. 한드는 연기, 연출 그리고 기술적인 제작 퀄리티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중드는 퇴보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전반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중드는 현장 녹음을 안 하고 나중에 성우를 써서 후반 후시 녹음을 하는 방식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한드를 좋아해 왔지만 작년에 중드를 접한 이후로는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이제는 거의 중드만 봐요. 물론 지금도 가끔씩 한드를 챙겨보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싫어한다는 이유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거대한 시장 규모,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 더 높은 인기의 아티스트와 아이돌, 그리고 탄탄한 팬덤 덕분이죠. 2000년대쯤에는 대만에서도 중두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시절에는 텔레노벨라가 어떤 때는 발리우드 인도 드라마가 유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한드의 시대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지난번 대만 반응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대만 드라마와 K-드라마를 비교하지 않고 중국 드라마 비교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자국의 드라마 산업이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넷플릭스 순위를 봐도 K-드라마가 1위를 선점하다시피 하고 아니면 중국의 사극이나 일본의 애니가 순위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만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과거 우리도 공중파 TV 방송에서 아침 드라마부터 저녁 드라마까지 미국 콘텐츠가 장악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화를 일부러 찾아봐야 할 정도로 공중파에서 외화를 보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콘텐츠가 퀄리티가 높아져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방증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퀄리티를 꾸준히 높여서 미국 공중파 TV 방송에서 K-드라마를 정규 방송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